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표현 익숙한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렇죠. 익숙한 분도 많으시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이 통상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1, 2, 3형식에 대해서 다채로운 예문과 함께 이론적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장의 형식을 알면 좋은 이유는 우선 독해 같은 것을 할 때 문장의 오형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하는데 좀 찜찜함이 없이 독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잡아갈 수 있고요. 또 말하기 관점에서는 1, 2, 3, 4, 5형식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을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문법적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문법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따가 한번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문장의 1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어, 동사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어, 동사 외에 만약에 보어가 필요하다면 보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목적어가 필요하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또 사형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접 목적어가 있고 직접 목적어가 있어서 목적어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형식이 우리가 이제 가장 까다롭다고 느끼는데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명하게 설명드리면 1형식은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 자동사. 이 완전 자동사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생소한 분도 계시죠? 완전 자동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완전이라는 말은 불완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자동사, 즉 동사 하나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보어라든지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예문을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It rained all day라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It rained all day. 자, rain이라는 것은 자동사로만 쓰일 수 있을까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즉, it rained 하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all day라는 것은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런 것들을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 없는 녀석. 그래서 이게 1형식은 주어 플러스 완전 자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형식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불완전하다. 즉 자기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동사, be, am, is, are 이런 것들 있죠. 이 비동사가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고 여러분 감각동사라고 해서 feel, sound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불완전 자동사의 대표적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I am 이라고 하거나 I feel 이라고 하면 온전한 뜻이 완성이 안 되죠.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어라는 친구가 있어야 돼. 보어. 이 보어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어 상당 어구라고 해서 여타 많은 것들이 보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형용사나 명사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피곤하다 하면 I feel tired라고 하죠. 그럼 이때 feel은 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tired라고 하는 보충해주는 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다라고 하면 I'm a teacher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am이 비동사, 즉 불완전 자동사고 보어 자리 명사인 a teacher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2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2형식. 자, 그다음에 이제 3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1, 2형식과는 달리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온다? 타동사가 옵니다. 이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해야 된다. 목적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완전한 의미를 띠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love. 뭔가 좀 이상하죠? 허전하죠? I love something. 이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I love you. 이런 게 이제 타동사, 3형식을 이루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 2, 3형식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4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5형식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1, 2, 3형식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주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형식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형식 동사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은데 자, 여러분 몇 가지만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go라는 동사,
go, 가다 아시죠? 근데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황이 진행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go.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동사 어떤 동사가 생각나죠? start, begin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 start, begin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영어로 뭔가요? drive가 되겠죠? drive. 그러면 달리다 하면 또 뭐다? run이죠. run. 그리고 뭐가 열리다라고 할 때 가게 문을 열다 이럴 때 쓰는 동사는 뭘까요? open이죠. open. 그 다음에 닫히다라고 할 때는 close가 되겠습니다. close. 자, 그 다음 아주 tricky, 까다로운 녀석을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여러분 팔다라고 하면 어떤 동사가 생각납니까? 물건을 팔다. sell이죠. 그러면 Sam, 팔다는 일형식 동사가 아니죠. 무엇을 팔다니까 sell something. 그건 혹시 타동사로 삼형식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실수도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보여줄 텐데 sell은 일형식 동사로도 쓰이고 삼형식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아까 제가 go라는 동사가 일형식 동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go 같은 동사는 가다라거나 일이 진행되다 뭐 이런 뜻인데 go는 자동사라만 쓰일 수 있을까요? go도 타동사가 될까요? go는 자동사밖에 안 됩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go는 본질이 자동사의 성격만 딱 100%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것이 가건, 일이 진행되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뭐 well 이런 것들은 부사기 때문에 얘는 문장 형식에서 탈락입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그냥 가다라고 할 때는 I went to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는 가다라는 뜻이죠.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다. 완전 자동사예요. 일형식입니다. 왜냐하면 I went to 어디 할 때 to 장소는 문장 성분이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구라든지 뭐 부사구 이런 그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본질은 went입니다. 따라서 자동사죠. 그런데 일이 진행되더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인터뷰 어땠어? 라고 A가 질문하니까 너무 잘 봤어 인터뷰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는 그거가 일이 진행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죠. How was your interview? 아니면 How did your interview go? How did it go?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봤어. 해볼까요? It went really well.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It went really well. 그러면 really well은 그냥 부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탈락되면 go가 완전 자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o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본질적으로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영어의 동사의 상당수, 어쩌면 대다수는 자타동사로 다 쓸 수 있어요. go 같은 친구라든지 비가 오다 할 때 rain, 그 다음에 눈이 오다 할 때 snow 이런 친구들만 완전히 자동사지 그 외의 것들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목적어를 취했다가 안 취했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run이라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run은 여러분 말 그대로 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달리다. 그러면 달리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동사 아니겠어요?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입니다. I ran to 어디 하면 어디까지 달렸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run이 또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달리다라는 뜻인데 뜻은 달리다인데 정말 사람이 달린다기보다는 뭐 자동차라든지 또 기계 이런 것들이 operat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operate, 작동하다. 그럴 때도 run은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버스는 디젤로 달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The bus 아니면 this bus 다음에 달리니까 runs. operate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runs를 달린다라고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젤로 달린다 할 때 전사가 좀 어려운데 on 디젤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뭘 먹고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on을 씁니다. on이 의지의 전사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full sentence 하면 This bus runs on diesel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run은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예요. on diesel은 전치사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문장 성분에서는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동사를 한번 볼게요. drive라는 동사 여러분 있죠? drive는 자동사로만 쓰일까요? 타동사로도 쓰일까? 둘 다 됩니다. 자, 보세요. 저 운전 안 해요 라고 하거나 운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를 운전하냐가 아니고 운전하느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do you drive나
I don't dri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걔는 완전 자동사예요. 자, 그런데 드라이브가 제가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는 스포츠카 가지고 다녔거든요. 이러면 드라이브가 무엇을 운전하다, 무엇을 운행하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이따 삼형식에서 보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했는데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할 때 used to를 써서 I used to drive a sports ca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드라이브의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 이럴 때도 he drove me home 이런 것도 타동사로 그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의 상당수 동사들은 자타동사로 다 쓰이는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sell이라는 동사 설명 한번 간단히 소개했죠. 여러분, sell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많이 씁니까? 한국 사람들은 sell something, 무엇을 팔다, 타동사로 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형식일 때는 sell이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데, 자, 여러분 혹시 관용적 표현에서 이 제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너무 인기가 많다 할 때 something is selling like hotcakes 이런 표현 아세요? 한 번만 더, something is selling like hotcake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sell은 한국말로는 생긴 모양을 한번 보세요. 팔린다 이렇게 되죠. 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은 팔다라고 해야 뭔가 타동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팔린다 하면은 뭐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selling like hotcakes는 관용어구고 좀 대학교 때부터 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응용 버전으로 들어가면 자동사로 써야 될 sell 이 자리에 수동태로 써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사로 쓴다는 것은 수동태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자동사는 BPP형이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이 팔린다다 보니까 수동의 느낌을 좀 주잖아요. 따라서 자꾸 was sold, is sold 이렇게 영작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원어민들이 그런 것은 틀렸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겨울에도 잘 팔려요. 이렇게 영작을 한번 해볼까? Something sells well even in winter. 한 번 더. Something sells well even in winter. 자, 그러면 영작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간 큰 이렇게 위기감 없이 듣고 있지만 실제 집에서 영작하면 이렇게 영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Something is sold well even in winter에서 BPP형인 수동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sell이 불티나게 팔린다라거나 겨울에도 잘 팔린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쓰지 않고 또 BPP형인 수동태로 쓰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자동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독립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부분 영어에서 자동사로 이렇게 쓰일 때는 주어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 또 이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럴 때는 절대로 타동사 BPP인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Something sells well이라는 것은 something is super popular 이런 뜻이죠. 그럴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필 잘 쓰져요 이러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강조된 세대였는데 This pen writes well 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저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쌤, 왜 is written well이 아닙니까? 한국말로는 잘 써진다니까 write는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답은 못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본질을 보면 이 연필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something is가 기능이 아주 우수하다 할 때는 어떤 경우도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인 writes well 이렇게 하고 something sells well 이렇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제품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여러분 일형식 중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그 헷갈릴 만한 걸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play라는 단어 아시죠? play가 무엇을 연주하다라거나 이럴 때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 타동사입니다. 플레이 기타 하면은 타동사죠. 그런데 요즘 영화관에서 뭐를 상영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F1을 보거나 뭘 한번 보자. 이럴 때 상영되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 자동사입니다.
놀랍게도 자동사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무엇이 상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할 때 Let's find out what's playing at the movie theater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Let's find out what's being played at the movie theater가 자연스러울까? 1번입니다. 1번. 100명의 원어민들을 두고 다 물어보면 무조건 1번으로 너 그냥 문법 생각하지 말고 말해봐 하면 what's playing이라고 그러지 what's being played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것인데 플레이의 성질이 무엇을 연주하다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특정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쓰이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할 때는 what's playing이라고 그러지 what's being played는 틀린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형식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만 생각하고 이 채널을 틀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쌤 뭐 이렇게 어려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영어라는 것이 저도 좀 쉬운 것만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두고 싶지는 하지만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it rained all day 이런 영어만 해서는 나중에 원어민하고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말이 길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형식은 뭐다? 그렇습니다. 목적어나 목적 보어 이런 것들이 없는, 보어가 없는 완전 자동사의 형태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그냥 자동사로만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동사들은 뭐다? 자타 동사로 다 쓰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형식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어 다음에 그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랬는데 그 동사들은 어떤 류의 동사가 있냐면 비동사, 그 다음에 상태동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태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이런 동사들이 바로 이 형식 동사들입니다. 얘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기 혼자서는 온전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보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어가 가장 직관적인 보어는 뭐다? 형용사나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 정말 행복하다 하면은 I'm happy 이게 대표적으로 이 형식입니다. I'm happy 맞죠? 그리고 feel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나 피곤하다 이러면 I feel tired 이러면 feel이 불완전 자동사고 그 뒤에 tired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 동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많은데 여러분, get이라는 친구 아시죠? get이라는 게 얻다라는 뜻일 때는 삼형식 동사지만 뭐가 되다라는 뜻, 즉 become의 의미를 띌 때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look이라는 것도 너 피곤해 보인다 할 때 you look tired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인데 제가 일형식 얘기할 때 run 아시죠? run 기억나시죠? 그 run이 놀라운 동사인데 일형식일 때 달리다, 운영되다라고 할 때는 일형식 동사예요. 근데 이형식으로 쓰여. 이 run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형식으로 썼다가 이형식으로 썼다가 삼형식으로 쓰면 뭘 운영하다, 식당을 운영하다 이럴 때는 또 삼형식으로 써요. 근데 이형식, 쌤, run이 무슨 이형식이 어디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친구인 원어민이 늦을 것 같은데 그 제프라는 원어민이 여러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어떻게? I'm running late. 이 카톡이 온 거야. 나는 늦게 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때 run은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로서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I'm late 하면 나 늦었어 이런 말이죠. 근데 I'm becoming late 하면 나 늦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게 run이에요. 그래서 이때 late는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일형식 문장이 아니에요. I'm running late. 그러면 여러분 go라는 게 가다라는 뜻일 때 일형식 동사였잖아요. 근데 go도 이형식 동사로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쌤, go는 또 웬 말입니까? go가 무슨 이형식이에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상하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음식 goes bad. go bad라고 합니다. 이 go는 가다가 아니고 어떠하게 변하다,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역시 go bad의 bad는 보어고 go는 이형식 동사죠. 대표적으로 사실 이 go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 좀 알아요. 여러분 파산하다라고 할 때 토익 공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외웠죠? go bankrupt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go가 바로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고 bankrupt가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벗겨지는 것도 go bald라고 합니다. B-A-L-D 이런 것들이 다 이형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성장하다, 커지다라고 할 때 grow라는 단어 아시죠? 이것도 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형식으로 어두워졌다, 날이 이럴 때 it grew dark.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같은데, 이런 이형식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이형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람 좋아 보인다 할 때, 어떠하게 보인다 할 때 looks 말고 전반적으로 어떠하게 보인다 할 때 seems를 쓰죠? 그러면 he seems nice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쓰임도 이형식 동사고 nice가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야 일요일 날 만나서 삼겹살 먹을까? 그러니까 멋지군 이렇게 할 때 that sounds perfect라고 하죠. 이것도 이형식이에요. 사운드가 감각 동사로서 이형식 동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원어민들은 나이가 몇 살이 되다 할 때 become 말고 turn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she turned 18 last week 할 때 이 turn도 방향을 저리 돌리다 할 때 turn은 자동사로 일형식 동사지만 18세가 되다 할 땐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즉 become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he turned 18 last week 하면 그녀는 지난주에 18세가 되었다 할 때 이 turn도 이형식 동사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평소에 이형식 동사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이형식 동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은 주어 플러스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보어의 형태를 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삼형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영어를 지도하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편해하는 문장의 형식이 뭐냐라고 하면 단연 삼형식이에요. 이게 한국말하고 좀 직관적으로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I like something, I love something, I enjoy something. 이게 이제 한국말의 어떤 그 논리 구조, 형태와 상당히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삼형식은 어떤 형태를 띈다? 주어 플러스 타동사. 타동사가 있어야지만 목적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어 자리엔 여러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명사나 동명사 요 정도가 목적으로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일형식 설명할 때 운전하다가 영어로 뭐였다? drive죠. drive. 자, 그래서 저 운전 안 해요 할 때 어떻게 표현했다? I don't drive. 그런데 삼형식으로 드라이브가 바뀔 때는 저 스포츠카 타요라고 하면 뭐였다? 타요가 아니고 예전에 스포츠카 탔는데 라고 하면 I used to drive a sports car 할 때는 삼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run이라는 동사도 아까 일형식 할 때 달리다라거나 운영되다라고 할 때 run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삼형식이 되면은 보통 run이 삼형식의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사업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다라고 할 때 써요. 그러면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하면 영어로 뭐죠? I run. 그 다음에 a small busines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run은 타동사가 되겠고 목적어 자리에 business가 온 것이죠. 이때 비즈니스는 사업체라는 뜻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를 삼형식으로 이끌죠. 자, 그러면 그 change가 비번을 바꾸다 할 때는 삼형식 동사일까요? 일형식일까요? 당연히 삼형식이죠. 목적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비번 바꿔야 돼 하면 영어로 뭐다? I need to change my password. 한 번 더 시작. I need to change my password.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change를 타동사로 굉장히 잘 쓰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 change가 삼형식 공부하는 지금 시간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일형식으로 쓰이는 change는 이런 거예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럴 때 Things are changing. 그 다음에 for the better.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더. Things are changing for the better. 그럼 for the better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거든요. 따라서 문장 성문에서 탈락되면 사실은 things are changing. 이것만 남죠. 그럼 이때는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되고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Things are being changed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Things are changing 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황은 늘 바뀌는 법이야.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상황은 늘 바뀌어. 이러면 things change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일형식 동사죠. 그렇지만 오늘 배운 change my password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improve라는 단어 아십니까? improve는 자타 동사로 다 쓰입니다. 맞죠? 재책 가지고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는 무조건 늡니다. 이럴 때는 Your English will improve for sure.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번 더. Your English will improve for sure. 이 for sure, 무조건. 그럼 이때 improve는 일형식 동사예요.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즐기는데 사진 동호회 가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진 찍는 기술을 내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럴 때는 to improve my skills라고 합니다. 그때 improve는 삼형식 동사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떻게 감이 좀 잡히십니까? 많이 어려운 측면도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씩 1, 2, 3형식에 대한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제법 긴 강의가 됐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